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에 실시된 ERP 정보관리사 생산 2급 이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론 문제 풀고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기출문제를 꾸준히 잘 풀어주시면 2급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생산은 물류보다는 좀 쉬운 편입니다. ERP 문제는 똑같으니까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ERP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PaaS는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와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다. 이거 맨날 나왔던 문제죠. 얘는 IaaS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인프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지금 2번 문제도 맨날 나왔던 문제죠. 2번 문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요 문제 자체는 어떤 문제라고 했냐면 그 SCM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하고 물어봤는데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냈는데요. 1번, 2번, 3번은 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번 같은 경우에는 CRM에 대한 설명입니다. CRM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봐주시면 되겠죠. 3번 문제. ERP 도입 전략 중에 ERP 자체 개발 방법에 비해 패키지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커스터마이징은 최소화죠. 최소화인데 최대화 얘가 틀렸네요.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4번 문제. 오픈 멀티 벤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 특징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갖다가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말로는 특정 하드웨어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1번은 맞습니다. 하드웨어에 의존하지 않는다. 어느 운영체계도 운영될 수 있다. 자, 병행할 수 있다. 다 비슷한 문제 문구를 갖다 표현하고 있는데 2번에 보시면 커스터마이징은 최소화인데 최대화라고 잘못 써져 있죠. 이거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 채찍 효과. 여기서부터가 이제 생산으로 넘어가는 거죠. 채찍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급망상의 왜곡 현상을 채찍 효과라 부른다. 맞네요. 공급망 전반에 걸쳐 수요 정보가 중앙 집중화가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채찍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들어가는 거죠. 대책에 보면 정보를 중앙 집중화해서 왜곡을 갖다가 방지하자, 왜곡을 갖다 대처하자, 불확실성을 제거하자 이런 게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공급 사슬 관리 조정 활동이 잘 되지 않고 전체 공급망에서 수익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죠? 채찍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이 부풀려지는 거, 이게 1번에 있는 왜곡이라는 거예요. 4번도 같은 뜻.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나온 거다. 6번 생산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부분 생산성은 단일 투입 요소로 측정되는 생산성이다. 그쵸? 제대로 설명하고 있네요. 다요소와 총요소가 있죠. 다요소는 2개 이상을 뜻하고요. 총요소는 모든 걸 다 투입되는 걸 갖다 감안한 걸 총요소라고 부릅니다. 생산성 척도는 주로 측정 목적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선택된다. 아니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생산성의 측정 목표가 노동 생산성이라면 설비 사용 시간이라 노동에 대한 교대가 되겠죠. 1교대, 2교대. 3번도 틀렸고요. 생산성 척도로 사용되고 있는 산출 단위는 수행되는 직무의 유형에 따라 다르죠. 다 지금 문구 하나씩만 바꿔놨네요. 7번 문제. 과거의 관습과 경험에 의존하던 작업관리에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 등을 적용해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운 사람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과학적 관리 기법은 그렇죠. 테일러죠. 테일러에 의한 과학적 관리 기법입니다. 답은 그렇죠. 4번. 8번.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예측 기법 중 도입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도입기에는 우리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정성적인 방법이 쓰인다고 하죠. 정성적인 방법. 자, 그러면 여기서 정성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가중평균법은 다 정량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정성은 딱 하나. 답은 4번. 9번. 액체, 기체 혹은 분말 성질을 갖는 석유, 화학, 가스, 음료수, 주류 등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방식은
그렇죠. 이게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흘러야지. 흐름 생산 방식입니다. 파이프라인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흐름 생산 방식이 맞다. 플로우샵입니다. 자, 10번 PRT CP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주 일정 공정이 포함된 계획 내용은 원가 계산에 활용된다. 지금 얘는 아니죠. 얘는 지금 PRT CPM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 전체적인 활동을 파악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얘도 틀렸고, 네트워크를 작성하여 분석함으로 상세한 계획 수립이 용이하다. 3번이 맞았네요. 3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소규모가 아니죠. 대규모입니다. 대규모고, 지금 1번은 왜 틀렸냐면 주 일정 공정이 포함된 계획 내용은 일정 관리에 활용하는 거죠. 원가 계산이란 말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문구만 바꿔놓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10번 문제 좀 약간 어려운 문제였네요. 자, 11번 아무리 작은 시스템이라도 일정과 작업의 우선순위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 일정과 작업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한정되어 있고 기계도 한정되어 있고 원자재도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작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작업자와 기계 공정이 모인 규모가 클수록 규모의 공제를 달성하여 일정과 우선순위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답은 4번이 되겠죠. 1번 시간의 한정이 없기 때문에 있다는 얘기죠. 능력의 한계도 있고요. 자원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2번 일반적으로 할당되는 작업의 양을 최대 작업량과 평균 작업량의 비율인 부하율 최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여기 줬죠. 부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부하. 그러니까 부하 계획이겠죠. 13번 계획적인 보관으로 가공의 다음 가공 조립으로 허가 없이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우리 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대기는 무슨 뜻이냐면 대기는 잠깐 멈춰 있는 거예요. 잠깐 멈춰 있는 걸 얘기한다. 자, 우리 이거는 정체 쪽에 대기와 저장으로 나뉘어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중에서 저장에 대한 설명이다. 봐주시고요. 간접 작업률은 기억나시나요? 뭐 에타로 표현되기도 하고 A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공식에서는 에타 1 곱하기 1 마이너스 에타 2가 되고요. 얘는 출근율. 여기는 간접 작업률이죠. 공식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40명의 작업자가 근무하는 작업자의 출근율이 0.929 곱하기 1 마이너스 0.2니까 0.8 89 72 답은 2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간트 차트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진도를 위한 작업 진도표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계획을 위해서 괜찮죠. 자원 활용을 위한 거는 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원 활용이 아닌 능력 활용이겠죠. 능력 활용을 위한 작업 부하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잘못됐다. 4번도 맞고요.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간트 차트 사용 목적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라인 밸런싱 효율을 보겠습니다. 시그마 ti는 n 곱하기 t max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EB라고 되어 있죠. 라인 밸런싱 효율 그대로 넣어볼게요. 40 더하기 37 더하기 35 더하기 32 더해주시고요. 나누기 맥스 값이 40이니까 4 곱하기 40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90% 나오네요. 90%. 자, 90%가 나왔어요. 그럼 불균형률은 뭐라고 불러요? 불균형률은 우리가 불균형률 D는 1-2B라고 부르죠. 그럼 100에서 90을 빼줬으니까 10%가 되겠네요. 답은 3번. 16번 문제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17번 문제. 17번 문제를 보시면 A 부품의 연간 수유량은 200개이고 자, 공식 써볼까요? 루트 EDS 나누기 H죠. EOQ 공식입니다. EOQ는 루트 EDS 나누기 H는 PI죠. 자, 여기서 D는 연간 수유량, S는 발주 비용,
또는 생산 준비비라고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H는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P는 단가. 그러니까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이 나오지 않을 때는 단가 곱하기 재고 유지 비율로 놔야 된다. 이거 공식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EOQ는. 자, 그대로 놓겠습니다. 연간 수요량 200개. 여기다 제가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200개. 그 다음에 80원. 그 다음에 H는 자, 단가로 줬네요. 200 곱하기 0.1.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요? 루트? 그렇죠. 루트 1600. 1600은 그렇죠. 400이죠. 400. 40, 4, 16이니까 40. 답은 1번입니다. 계산기 꼭 챙기세요. 루트 있는 걸로. 자재 소요 계획의 효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MRP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생산 소요 시간이 감소한다. 그렇죠. 체계적으로 관리하니까. 납기 준수가 된다. 재고 수준이 감소된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쓰는 거죠. 지금 자재 부족 최소화로 공정 가동률이 높아진다가 되겠죠. 그죠? 자재 부족이 최소화되고 그 다음에 가동률이 높아진다. 답은 4번. 자, 19번입니다. 주요 입력 데이터인 MRP 레코드에 대해서 RCCP가 현실적으로 자 보세요. MRP 레코드가 입력되고요. 우리가 그 APP 총괄 생산 계획에서는 통제하는 RRP라는 게 있고요. 제조 자원 계획이라는 게 능력을 갖다 초과하는지 초과하지 않는지를 보는 거고, MPS는 그렇죠. RCCP라는 걸 우리 능력을 갖다 확인할 수 있고요. MRP는 뭘 확인할 수 있어요? CRP라는 능력 소요 계획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산 능력 소요 계획인 CRP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SCM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현금 흐름, 창고 관리, 고객 관리. 자, SCM에 포함되는 경영정보 시스템, 공급망을 조달, 생산 계획, 주문 처리, 현금 흐름, 재고 관리, 창고 관리, 고객 관리는 들어가는데 제품 관리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디테일하게 나왔네요. 이런 것들이 1급에 나오는 문제인데 2급에도 한 문제 나온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확인하고 실기 문제 다음에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